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커스터머 세그멘트 이쪽 고객 설정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예, 택시 운전사. 둘 다가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 택시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자. 어떻게 보면 이게 1차 사용자고, 그래서 택시를 부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는 고객. 이게 1차 고객일 거고요. 사용자 고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2차 고객은 여기 나와 있는 택시 운전사. 예, 택시 운전사. 이것도 2차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고객들에 대한 니즈 아니면 원츠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봤고요. 같이 파악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게 여기입니다. value proposition.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요? 먼저 여기는 이제 카카오 플랫폼 기반 택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승객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줘요? 첫 번째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죠. 그다음 두 번째 위치 기반이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해요?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택시 운전사가 편하게 내 위치까지 와 주는 것.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타고 내릴 때 문자 서비스로 어떤 것까지 기사의 성명 인적사항과 그리고 차 번호 넘버를 보내주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치안의 어떤 그런 그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어떤 물건을 놓고 내리거나 그랬을 때 금방 어떤 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기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연락해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카오 택시는 콜비를 처음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메리트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전기사. 기사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었죠? 네. 첫 번째로는 이게 대단한 거지만 수수료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유경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존에 있던 개인 택시들이 거의 다가 카카오 택시로 넘어간 거죠. 택시 회사들 다 망하게. 그죠? 자, 이렇게 됐고, 두 번째, 고객 목적지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본인들이 가까운데 아니면 뭐 더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승차할 고객을 서치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 모델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고객은 이렇고 이런 고객들한테 승객들한테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기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좋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 파트너.
핵심 자원 아니면 핵심적으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이해관계자.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코가 막혔네요. 코로나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키 파트너는 첫 번째 이런 앱이라든가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광고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서.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투자자. 자, 투자자한테 근데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익 모델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그래요. 보면 뭐 수수료도 안 받는다. 그죠? 모든 걸 다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저급 광고들은 저급 앱들은 광고를 그러니까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보게 되면 거기에 광고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번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우선 배차를 하는 서비스로 뭘 해요? 1,000원에서 서비스를 우선 배차 유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최소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배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들이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아마 서비스가 될 거고 이런 플랫폼은요 계속적으로 이런 수익 모델들을 더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무튼 그건 나중 문제고 투자자가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도 정보 제공. 근데 이 지도 정보는 뭐 그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맵이라고 다음과 연계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 그리고 결제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또 붙어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타다도 지금 그렇게 됐지만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 위반자가 이 사업에 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 지금 공유경제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규제가.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 규제들이 있으면 그거 다 풀자라고 해놨는데도 보다시피 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문을 닫고 또 거기에 있던 고용된 직원들도 지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하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키 액티비티 핵심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핵심 업무는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운영하고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발생을 시켜야 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 고객 실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어차피 AI가 플랫폼이다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지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포인트라든가 이런 정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자 이런 핵심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 자원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플랫폼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죠? 카카오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택시 드라이버라 그래야 될까요? 예, 이거 크루라고 표현했죠. 이 크루 모집이 있어야 될 거고 크루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모집 행동이 있어야 될 거고 여기다 또 하나 적어야겠네. 크루 모집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포인트 지급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널에다 적어놨네. 예, 좋아요. 이걸 왜 채널에다 적어놨지?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수익에다 적어야 죄송합니다. 광고 수수료 여기다 적고. 왜 여기다 적었지? 수수료, 그 다음에, 러시아어 유료 서비스. 이건 당연히 수익 모델에다 적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널은 뭘로 갈까요? 채널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뭘 만들어야 돼요? 애플에 있는, 애플 뭐라 그러지? 애플 앱을 만들어야 될 거고, 두 가지의 앱이 필요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이 되겠죠. 판매하는 채널, 도구가 될 거고요. 도구가 될 거고, 그 다음, 그렇죠. 두 개가 큰 앱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채널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앱하고 애플이 아마 이게 iOS일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우고, 이거를, iOS 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유선 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ARS로 유선 콜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이것도 크게 나눠져야죠. 고객이 승객 고객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고객으로 나눠지고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그 고객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뭐 광고 홍보로는 연예인이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동승운해 하는 이벤트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뭐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요? 이모티콘을 서비스한다거나 사용한 사람들한테, 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로는 최초일에 뭐 무료 이용권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요즘 많죠. 뭐 마켓컬리도 보니까 뭐 처음에 가입하면 100원짜리 물건들이 되게 많대요. 여하튼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버도 하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첫 앱을 깔면 뭐 2,000원 무료 증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원하는 사람들 카카오 택시 외장 필름 뭐 도색 해준다든가 무료로 이거 해주고, 같이 카카오 택시로 되면은 뭐 세차 서비스를 2회 정도 해준다든가 무료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들도 계속 확보를 하고, 그리고 승객들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 스트레처. 비용은 그럼 어떤 게 발생이 될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플랫폼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광고 홍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택시 드라이버 관리비, 아니면 뭐 크루 모집 모집비라고 표현할게요. 모집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들어갈까요? 핵심 업무랑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아, 앱이나 서버 이용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이용료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위치, 지도, 정보 이용료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 개발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갈 것들을 쭉 뽑아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를 비즈니스 캔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비즈니스 캔버스가 바로 이거예요. 9블럭. 9블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바로 비즈니스 캔버스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고요. 세이브 클로즈 할게요. 자, 그럼 저장이 된 건가? 여튼, 쉐어. 복사.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놓을까? 하나. 제가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일단 저장을 하나 해 놓을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시보드로 가서 카카오티 제가 만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링캔버스로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이것도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보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첫 번째 고객을 여기다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얼리 어답터 그래서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요. 어떻게 없애나? 슉. 이상한 데로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자, 다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밑에는 뭐냐면 얼리 어답터라 그래서 신상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제품을 처음에 런칭을 시켰을 때 그 런칭 시킨 제품을 먼저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린에서 얘기하는 고객 개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어주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문제, 뭐의 문제? 예, 이 고객에 대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isting alternative. 여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누구들, 경쟁자죠. 예, 경쟁자를 여기다 적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들, 이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적고 그런 다음에 수익 모델을 적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적는데 가치를 여기는 간단하게 어떤 특징들을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자, 일단 해나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객은 누구누구죠?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쓸게요. 택시를 이용하는 모바일 고객. 이렇게 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어떤 고객이 있죠? 그 다음에 택시 드라이버. 특히, 개인
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 드라이버, 개인 택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얼리 어답터. 예. 그러니까 여기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이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객이었지만 여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고객? 예, 그렇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앱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을 친숙하게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얼리 어답터, 택시 드라이버 중엔 어떤, 적어도 콜을 이용하는 개인 택시 운전사 또는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얼리 어답터는 콜을 이용하는 개인 택시 운전사 중에서 어, 수수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운전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네, 적어 놓고요. 자, 이런 분들의 프로블럼 문제점이 뭔가 한번 적어볼게요.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위험하다 라는 인식, 저녁에는. 두 번째, 수수료가 있어서 비싸다라는 인식.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콜비가 있다는 문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차가 차가 잡히기 위해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해결을 하려고 나타난 게 뭐예요? 콜택시라는 거죠. 그죠? 예, 콜택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직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택시 말고 택시 드라이버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택시 드라이버는 지금 문제는 딱 하나, 수수료가 너무 높다 라는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또 택시 운전사 빨리 고객을 태우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경쟁 제품이에요. 이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어요? 콜택시는 나머지 저런 거 위험한 거 아직 해소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해소가 안 됐죠? 콜택시는 수수료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없을 때 태울 수 있다. 그거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차가 잘 운전기사에게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죠? 또 택시 드라이버한테는 수수료 택시 드라이버 수수료 그대로 받고 있어요. 또 빨리빨리 고객을 태우고 싶다. 요거 하나만 해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수수료 안 됐어요. 자, 솔루션은 뭐예요? 자, 솔루션은 카카오 T는 솔루션이 뭐죠? 첫 번째 자동
가동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뭘 안 해도 돼요. 위치 알려주지 않아도 됨. 대신 몇 분 내로 도착하는지도 알려줌. 이걸로. 그럼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수수료 안 받음. 이거는 고객 플러스 드라이버 모두 해동돼.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예, 너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예요? 문자 서비스로 뭘 해줘요? 드라이버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 제공해주고요. 차 넘버 물론 제공이죠. 자, 이런 것들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위험하지도 않게 하고, 왜냐면 다 알려주니까 수수료도 안 내게 하고 택시 드라이버 수수료도 안 내게 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에 대한 대안은 이런 콜택시였는데 콜택시에 대해서 더 한층 난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일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제작 및 고도화를 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택시 드라이버를 모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산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많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일단 안전, 그리고 두 번째 몇 분 내 도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밸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들한테는 수수료 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다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고객한테는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거죠. 또 드라이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핵심 가치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비뉴, 수익 모델은 뭐라 그랬죠? 예, 이거는, 러시 아워 시 유료 서비스. 그래서 1,000원에서 얼마까지? 5,000원까지.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트 프로덕트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게 있었죠? 플랫폼 유지비, 그 다음에 서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유지비,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객, 그 다음에 앱을 깔기 위한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널은 똑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채널은 안드로이드 앱과 그 다음에 iOS 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채널에 콜을 여기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ARS로. 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unfair advantage. 여기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뭐냐 이거죠. 진입장벽. 예, 진입장벽은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위치 기반 및
왜냐면 이건 핵심 역량이에요. 이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다음 지도를 이용한 핵심 역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페어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어 놓으시고, 그럼 다 됐네요,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거의 뭐 제가 만든 그런 사업 모델이랑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업 모델을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카카오 T 린스타트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거 제가 같이 올려놔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이건 첫 번째 건 카카오 T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정통. 그 다음 밑에 거는 카카오 T 린 스타트업 캔버스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린 스타트업은 일단 사업 모델을 만들고요.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업 모델을 이 개발된 고객, 지정을 한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요렇게 제품을 만드는 게 좋겠구나라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 뭐래요? 먼저 사업 모델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거를 고객한테 물어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MVP에 대한 컨셉을 잡고 그 다음 개발한 다음에 또 보여주고 또 개발 또 보여주고 또 개발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바뀌면 다시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 검증을 하고 또 개발 이걸 이제 피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피봇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커가는 게 바로 뭐다? 린 스타트업 창업이다 라는 겁니다. 고객이 기대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 사업 모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사업 모델을 여러분들 걸 한번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이 뭐 금방이에요. 제 생각에는 다음 학기나 이번 학기 말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아마 요런 종이 한 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강의를 끝으로 해서 예,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이제 다음 주죠. 언제냐면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그러니까 이번 연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강의 같은 게 창의력과 혁신은 이제 토요일날 강의죠. 토요일날 그러니까 5월 9일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예,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5월 9일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배우신 것까지 잘 복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부터 실전 창의력과 혁신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대면에서 드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